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최근 은행 업무 수행 방식 변경에 대한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 번제로 인해서 은행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은행 업무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변경되는 은행 업무 소식인데요. 아마도 오늘 소식은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소식이고 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단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은 소식이니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본인 명의 통장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 예금자 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예금한 모든 금액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맡겨 놓았는데 어느 날 은행이 파산한다면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데요. 이 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은행에 예금을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예금을 더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입니다. 사실 보호가 필요한 돈은 예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아실 텐데요. 예금자 보호법은 오직 예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가졌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일 예금자 보호법이 더 확대 개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던 분야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분야 5천만 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분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확정 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혹시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스마트폰 뱅킹 관련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기존의 어르신 중에 은행 앱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앱 사용법을 알려주어도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국내 시중은행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지난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국내 은행 18곳 고객들은 앞으로 은행 앱을 이용할 때 필요에 따라 일반 모드나 고령자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모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 대신 직관적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 이체라는 용어는 내역 보기, 송금하기로 변경되었고 일반 모드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은행마다 고령자 모드를 키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보통 화면 가장 위 혹은 가장 아래, 쉬운, 간편 등의 글자가 적힌 버튼을 누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간편 모드 출시 이후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60대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의 중장년층도 많이 이용하고 20에서 30대 청년층 이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으로 간편 모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예금자 보호법과 스마트폰 어플 고령자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업무는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변경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금융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